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캘리포니아 와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 와인 생산지입니다. 1976년에 미국 독립 200주년을 맞아 파리에서 비교 시음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프랑스 와인을 제치고 미국 레드 와인, 스태글립스와 화이트 와인, 샤또 몬텔레나가 1위를 차지합니다. 뉴욕 타임즈가 1976년 파리 심판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고품격 캘리포니아 와인 시대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와인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인물인 로버토 몬다비는 1966년 로버토 몬다비 와이너리를 설립했으며 나파밸리 최초의 와이너리로 토칼론 포도원을 선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크빌에 위치한 이 최초의 포도원은 세계 최고의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과 몬다비 자신의 시그니처 와인 소미뇽 블랑 포도 품종을 5구통에 숙성시킨 퓨메 블랑을 생산합니다. 캘리포니아 와인 산지는 크게 5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변을 따라 북쪽부터 멘도시노 카운티, 소노마 카운티, 센트럴 코스트, 내륙 지역의 나파 카운티와 센트럴 밸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 와인 산지는 여름에는 덥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온화하고 비가 많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기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캘리포니아 해류입니다. 캘리포니아 해류는 평균 수온이 마이너스 12.2도씨 한류로 1300km가 넘는 해안을 따라 흐르며 바로 옆의 태평양보다 차갑습니다. 표면 수온이 더 따뜻한 태평양의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서풍에 의해 캘리포니아 해류 위로 이동하면 온도차로 인한 수분의 응결에 의한 안개와 찬 공기가 낮은 열기로 덮여진 내륙의 해안 지역으로 초저녁부터 이동하게 됩니다. 이른 아침까지 안개층이 포도 열매를 냉각시킨 후 더워지기 시작하는 늦은 아침부터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반복 현상은 캘리포니아 해안가를 따라 형성된 와인 생산 지역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소노마 카운티의 페탈루마계, 샌프란시스코만, 몬탈레이만의 해안선에 형성된 산악 지형의 특성에 따라 해안 산맥의 계곡이 깔때기 역할을 하며 차가운 안개가 내륙 깊숙이까지도 들어옵니다. 이 현상이 매일 반복되며 전체적인 기온을 내려서 포도가 서서히 익어가게 됩니다. 서늘한 바닷바람과 안개가 유도상 따뜻한 날씨를 가는 캘리포니아의 여름 내륙 온도를 내리며 포도 성숙기를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포도의 풍미, 농도가 깊어지며 산도와 복잡성을 보존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외에 캘리포니아의 미세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강과 호수가 있습니다. 강과 호수는 성장 시기에 더운 기온을 낮춰주고 포도가 천천히 고르게 익도록 합니다. 강과 호수는 캘리포니아의 여러 와인 생산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파밸리의 나파리버, 소노마 카운티의 러시안 리버, 노다이의 사크라멘토 델타, 레이크 카운티의 크리오 호수 등이 있습니다. 산과 계곡의 영향도 중요합니다. 특히 북부와 중부 캘리포니아 해안 산맥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찬 공기의 유입과 바다의 영향을 조절해 줍니다. 예로 소노마 밸리의 소노마 마운틴, 나파밸리의 마야카마스와 바카 산맥, 산타크루즈 산맥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캘리포니아 최대 포도 생산지인 센트럴 밸리는 해안 산맥과 시에라 네바다 산맥 사이에 위치합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 지역 소노마 카운티와 멘도시노 카운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노마 카운티는 알렉산더 밸리, 러시안 리버 밸리, 로스 카네로스 AV 등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해류의 영향을 직접 받으며 기후는 건조하며 햇볕이 잘 들고 따뜻하지만 덥지 않는 여름날과 시원한 밤, 바닷바람과 안개로 인해 포도나무 재배 이상적입니다. 해안가는 피노누아, 셰르도네가 주 품종이며 나파밸리에 근접한 내륙 지역은 까베르네 소비뇽으로도 명성이 높습니다. 소노마 카운티의 주요 산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안 리버밸리는 세계 최고의 피노누아와 샤르도네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와인 재배 지역입니다. 러시안 리버라는 이름은 19세기 초 러시아 식민지인 알래스카의 모피를 조달하기 위해 러시아 모피 상인들이 러시안강 계곡 주변의 인디안들과 교육하면서 러시안 리버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포도 성장기에 해안 산맥이 끊어진 페탈루마 갭을 통해 남쪽으로부터 서늘한 바닷바람과 안개가 들어오고 서쪽의 러시안 리버에서도
서늘한 바람과 안개가 규칙적으로 밀려 들어와 무더운 오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서늘한 기후 조건을 갖습니다. 러시안 리버밸리와 같이 서늘한 기후를 선호하는 피노누아는 조생종으로 싹이 일찍 트고 일찍 익습니다. 잘 익은 붉은 과일 아로마와 신선한 풍미를 가지며 오크 숙성에 의한 달콤한 향신료 풍미를 가집니다. 더운 기후에서는 피노누아는 잼 같은 풍미를 가지며 신선도를 잃습니다. 샤르도네도 조생종으로 주로 고품질의 샤르도네는 피노누아와 같은 서늘한 곳에서 재배됩니다. 프리미엄 샤르도네는 대부분 오크 숙성을 하며 바닐라 풍미가 뚜렷하며 부드러운 질감을 가집니다. 드라이 와인뿐만 아니라 피노누아와 함께 스파클링 와인을 만듭니다.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된 샤르도네의 톡수는 사과산을 부드러운 젖산으로 전환시켜 신맛을 부드럽게 약화시키고 크리미한 여운을 주기 위해 생산자는 유산 발효를 선택합니다. 중성적인 특징을 갖는 샤르도네에는 적합한 방식입니다. 유산 발효는 버터 풍미와 미생물학적인 안정성도 향상시킵니다. 참조로 유산 발효는 부르고뉴의 피노누아 샤르도네 편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소노마 카운티 북부에 위치한 드라이 크릭 밸리는 좁고 긴 경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시원한 러시안 리버밸리와 더운 알렉산더 밸리 사이에 있습니다. 진판들은 포도 열매가 고루 잘 익지 않으므로 기후가 중요한데 시원한 해에는 진판들이 러시안 리버밸리에 숙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따뜻한 해에는 알렉산더 밸리 진판들은 구운 건포도가 됩니다. 그러나 드라이 크릭 밸리의 진판들은 일반적으로 잘 익습니다. 1980년대에 달콤한 화이트 진판델로 불리는 로즈 와인이 등장하면서 진판델 드라이 레드 와인도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 소비자들은 까베르네 소비뇽의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이는 드라이 크릭 밸리, 나파 밸리, 로디 등에서 고품질 진판델의 생산을 증가시키게 합니다. 진판델은 또한 고급 와인으로 만들기 가장 어려운 포도 중 하나입니다. 썩기 쉽고 고르지 않게 익기 때문에 적절한 순간에 수확하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진판델은 두 가지 스타일로 와인을 만듭니다. 첫째로 건포도 상태 열매로 색은 진하고 중간산도 중간타닌과 높은 알코올, 무거운 바디의 잼 같은 과일향과 향신료 풍미를 갖는 드라이 레드 와인. 둘째로 완숙하지 않은 열매를 조기 수확하여 연한 핑크색의 높은 산도와 낮은 타닌과 알코올, 가벼운 바디, 상큼한 과일향 풍미를 갖는 스위트 로제 와인입니다. 특히 높은 알코올 도수를 갖는 드라이 스타일의 진판들은 우아함과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드라이 크릭에서 베테랑 와인 메이커가 많다고 하니 까베르네 소비뇽 대신 진정한 진판들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의 와인을 시음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 드라이 스타일은 드라이 크릭 밸리 AVA, 로제 스타일은 다음에 다룰 로디 AVA가 주요 생산지입니다. 참조로 진판델 스위트 로즈 와인의 제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판델 포도를 조기 수확 후 포도를 으깨어 당기 침용하여 색과 풍미를 추출한 뒤에 포도즙을 껍질과 분리한 후 화이트 와인과 같은 방식으로 저온에서 발효를 진행하다 당분을 남긴 상태에서 발효를 중단시킵니다. 숙성은 짧게 하고 바로 병입합니다. 참고로 로즈 와인을 만드는 방식은 단기 침용 또는 직접 압착 방식이 있습니다. 높은 산도의 로즈 와인 서빙 온도는 7에서 10도로 차게 합니다. 해안에서 동쪽으로 불과 25마일 떨어져 있는 알렉산더 밸리도 다른 산지처럼 안개가 많이 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산맥도로 인하여 대부분의 안개는 차단됩니다. 그러나 포도밭에 접해 있는 러시안강은 무더운 더운 기후의 포도밭을 냉각시키는 역할과 오랜 세월에 걸쳐 러시안강은 계곡의 충적 토양 아래 자갈 퇴적물을 남겼는데 이는 훌륭한 까베르네 소비뇽을 재배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이며 보도 최고의 포도밭 토양과 다소 유사합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은 알렉산더 밸리 AV에서 50% 이상 재배되는 주 품종으로 나파 밸리에 속하지 않아 고품질 와인인데도 저평가를 받습니다. 나파 밸리에서 다소 품질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만든 와인도 나파 밸리 브랜드로 상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알렉산더 밸리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를로와 다른 보르도 품종은 계곡 위의 산악지대에서 재배합니다. 로스 카네로스 AVA는 나파밸리와 소노마 카운티 일부에 걸쳐있는 미국 포도 재배 지역입니다. 로스 카네로스는 샌프란시스코만의 북쪽 부분인 산 파블로만에서 불어오는 안개와 바닷바람의 냉각 효과로 인한 상대적으로 서늘한 기후로 조기 숙성 품종인 피노누아와 샤르도네와 같은 품종에 적합합니다. 안개는 이른 저녁에 까네로스로 밀려와 아침까지 머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연장된 정지 시간을 통해 포도는 느린 숙성을 하여 성장기에 농축된 과일 풍미와 최고 산도 유지와 당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로스 까네로스는 나파밸리보다는 시원하지만 소노마 코스트보다는 상당히 따뜻하기 때문에 피노누아는 비교적 더 익고 둥글며 허브와 강렬한 체리 과일 풍미가 풍부합니다. 샤르도네는 상큼한 산미와 복숭아 풍미를 보입니다. 로스 까네로스는 피노누아와 샤르도네가 널리 재배되어 나파의 부르고뉴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피노누아와 샤르도네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하며 여러 스파클링 하우스가 있습니다. 소노마 코스트 AVA는 태평양의 캘리포니아 한류로부터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영향을 받아 서늘한 곳입니다. 늦은 오후에는 낮은 고도의 포도밭은 안개로 덮여 있습니다. 피노누아와 샤르도네가 주품종입니다. 소노마 밸리 AVA는 이곳의 계곡은 대부분 평평하고 넓으며 성장기는 온화한 날과 산파브로만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미풍과 안개가 특징으로 샤르도네와 피노누아 포도밭, 낙농장, 건초밭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멘도시노 카운티는 소노마 카운티 위에 있는 캘리포니아 최북단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서늘한 지역입니다. 멘도시노 카운티에는 캘리포니아 해안 산맥인 멘도시노 산맥에 의해 두 개의 기후권으로 나누어집니다. 해안에 가장 가까운 산맥 서쪽에 있는 앤더슨 밸리는 바다에 의한 냉각과 나바로 강의 경로를 따라 안개가 밀려 들어와 와인 산지가 매우 서늘한 곳입니다. 이 지역의 포도밭에는 피노누아, 샤르도네, 게브르츠 트라미너, 르슬링 같은 서늘한 기후 품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멘도시노 AVA의 포도원은 900m의 해안 언덕 뒤에 있어서 일조량과 고도에 따라 다양한 와인이 생산됩니다. 부드러운 타닌과 무거운 바디 와인으로 까베르네 소비뇽, 진판델, 시라 기반으로 생산합니다. 감사합니다.